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점심을 먹고 비트겐슈타인의 하이데거 논문을 읽다가 훗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훗설의 현상학적 반원에 대하여 5분간 개념을 익히고 들어가겠습니다. 48번째 주제죠. 48번째 주제는 현상학적 환원입니다. 훗설의 현상학적 환원, 참 어려운 개념이죠. 그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분은 넘을 것 같고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5분 안에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30분 강좌를 따로 만들어야 될지, 단편 강좌를 또 30분 단편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훗설은 우리가 이 세계의 예도가 지금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나무를 지금 보고 있고 이 세계 안에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어. 자, 이런 사태, 이것을 자연적 태도라 그럽니다. 나튜얼리셔 아인슈텔룽이라 그러는데, 이 자연적 태도, 지금 예도가 건물도 보이고 쓰레기통도 보이고 나무도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도가 그냥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사물들을 그냥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냥 존재하고 있다. 바깥에 저렇게 나무들이 존재하고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걸 자연적 태도라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자연적 태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훗설은 자기의 모든 그 현상학 이외의 다른 학문들을 일반 학문이라 그러죠. 이런 일반 학문들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 역시 그냥 자연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자연적 태도로부터 우리는 현상학적인 어떤 의미를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연적 태도로부터 눈을 돌려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이 자연적 태도를 벗어나기 위하여 현상학적 환원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무를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향적 대상을 통하여, 지향적으로 제가 지향성을 통하여 나무를 지각하지 않습니까? 자, 저 나무가 있고 이 세계 안에 건물도 있고 산도 있고 무수하게 많은 지향적 대상들이 있죠. 그것을 지각을 통하여 우리는 대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러한 지향적 태도를 통하여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주관성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맞죠? 내가 나무나 저 바깥에 있는 지향적 대상을 통하여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 태도를 통해서는 사물의 본래성의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설은 여기에서 현상학적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것은 레둑지온이라 그러는데 영어의 리덕션입니다. 어떤 것들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축소시키고 줄여서 어떤 것을 환원주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훗설의 현상학적 환원에서 환원이라는 이 개념은 바깥에 있는 이런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이것을 잠시 중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아우스 샬퉁이라 그래요. 이것은 전기를 끄다 그럴 때 쓰는데,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잠시 우리가 태도를 변경하여 현상학적 태도로 바꾸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잠시 중단시키고 우리가 의식 안으로 눈을 돌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의식 안으로 눈을 돌리는 이 상태, 이것을 현상학적 태도라 그럽니다. 페노메놀로기셔 아인슈텔룽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환원주의가 아닌 것은, 여기서 눈을 돌렸을 때조차도 바깥에 있는 저 나무가 우리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바라봤던 저 나무나 저 바깥에 있는 건물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훗설은 잠시 이런 것들이 환원을 통해서 의식 안으로 눈을 돌렸을 때조차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환원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의식 안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 안에 있는 본래적인 세계의 의미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그러한 소명이 있는 것이죠. 현상학적 환원은. 그죠? 그래서 의식 안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바라봤던, 소박하게 바라봤던,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바라봤던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환원을 통하여 의식 안으로 눈을 돌려서 주관적인, 나의 삶의 주관적인 어떤 현상적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눈을 돌려서 여기서부터 다시 나의 의식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것들로부터 형상적 환원을 통하여 우리는 본질 직관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본질 직관. 본질 직관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바깥에 있는 어떤 사태를 그냥 소박하게 바라봤다면,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바깥에 있는 이 태도를 에포케하고 잠시 중단하고 관로치기를 하고 아인클라머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안쪽으로 돌려서 바깥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은 꽃이 한 막 수십 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꽃의 형상을 끄집어낼 수 있죠. 아, 저거는 저렇게 생겼다. 나무의 모양은 전부 다 요런 것이다. 요런 것들을 통일시켜서 형상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의식 안에서 형상적 환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형상적 환원을 하게 돼서 본질 직관을 하게 되면은 본질학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태도에서 바라봤다는 것을 훗설은 사실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의식 안에서 그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형상을 끄집어내 갖고 모양을 다, 형상을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 공통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본질 직관을 하게 되면은 그 형상학인 것이죠. 이 미학적인 것도 들어 있어요. 그죠? 이러한 형상적 환원을 통하여 우리는 그 바깥에 있었던 그 자연적 태도에서 들어온 이 세계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의식 현상학적으로 의식 안에서 다시 그 의미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서 형상적 환원을 통하여 들어온 것을 우리는 본질 직관을 통하여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훗설은 본질학이라 그럽니다. 자연적 태도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것을 사실학이라 그래. 그런데 이 형상적 환원을 통하여 본질을 끄집어내서 형상을 우리가 의식한다고 해도, 이건 역시도 자연적 태도에 근거하여 지향적 대상을 통하여 들어온 것들을 우리는 파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환원을 거쳐야 되는데, 그 환원이 바로 초월론적 환원, 현상학적 환원이라 그럽니다. 이 환원을 거치게 되면은 마지막에 본질학과 사실학을 자연적 태도일 때의 그 바깥에 있었던
사실학과 의식 안에서 우리가 들어온 것들 중에서 우리가 형상을 통하여 끄집어냈던 그런 본질적인 것들, 형상을 찾아내는 본질학, 이 두 가지 다가 결국은 자연적 태도에 의존했기 때문에 총체적 에포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보편적 에포케, 우니베르살레 에포케를 해야 되는데, 이 에포케를 하게 되면은 현상학적 환원을 한 번 더 거쳐서 마지막에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남는 것을 후설은 바로 순수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수의식. 그러니까 현상학적 환원은 후설이 학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연구했던 모든 책들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1905년에 기획되었는데 이게 2년 뒤에 현상학적 이념이라는 책 1907년에 나온, 여기에 비로소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또 이것이 특히 이념 1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이념 1. 그래서 이념 1에서 이 현상학적 환원을 거쳐서 나타나는 이 현상에서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마지막에 남게 되는 이 순수 의식은 내용이 없다는 거야.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없이 데카르트적인 어떤 존립지스무스와 같이, 존립지스무스가 뭔가 유아론입니다. 이 세계 밖에 또 홀로 동떨어진 그런 주체란 말이죠. 자, 이 주체, 이렇게 되면 내용이 없게 돼. 그래서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도달된 초월론적 현상학을 다시 현상학적 심리학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그 현상학적 환원을 두 가지로 또 나누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초월론적 현상학을 통하여 마지막에 도달된 순수 의식은 의미를 파악하고 마지막에 현상학적 총체적 에포케를 통하여 마지막에 남게 되는 이 순수 의식은 내용이 없다라는 거야. 내용의 다양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고민이, 그럼에도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바깥에서 들어온 다양한 사물들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을 후설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 초월론적 현상학, 마지막에 도달한 그 순수 의식을 지향하는 초월론적 현상학과,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의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현상학적 심리학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갈등이 바로 후설의 마지막 작품이 위기까지 갑니다. 이 두 개가 동일성도 있고 차이성도 있고, 이 두 개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학적 환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갈 수 있는 순수 의식에 도달하는 그러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이 있고, 두 번째는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이 있어. 이것은 바깥에서 들어온 지향성을 통하여 자연적 태도에서 들어온 다양한 이 세계의 사물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러한 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환원. 참 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럼 형상적 환원은 언제나 자연적 태도를 잠시 중단하고 환원을 통하여 들어온 어떤 그 사태를 거기에서 형상을 끄집어내서 본질 직관을 통하여 발견한 현상학적 의미를 찾아냈던 이런 현상학적 환원과,
이런 본질학과 사실학, 자연적 태도를 전부 다 소거한 그러한 총체적 에포케를 통하여 나오는 그러한 순수 의식에 이르는 현상학적 환원은 다른 거죠, 두 개는. 그런데 문제는 후설이 이념에서 이 두 개를 순서를 바꾸지, 꼭 순서를 형상적 환원을 한번 하고 현상학적 총체적 환원을 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순수 의식이다. 이렇게 가지 않고,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념에서 3편에서 이 순서를 또 바꿔 현상학적 환원을 먼저 하고 형상적 환원으로 또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상학적 환원, 형상적 환원은 플라톤의 본질과 같이 형상이 있죠. 그 사물로부터 어떤 진료로부터 형상을 끄집어내서 본질만을, 그 형상만을 바라보는, 의식 안에서의 바라보는 그 형상적 환원은 후설은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연적 태도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 에포케를 해야 된다 그러거든. 보편적 에포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적 환원에 의해서 나온 본질 직관을 통해서 나온 이러한 본질학과 형상적 환원을 하기 전에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바라봤던 사실학, 이 두 가지 다를 갈로치기 해갖고 마지막에 나오는 순수 의식을 만나는 이 현상학적 환원은 두 개 다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현상학적 환원은 총체적 환원이고 그 형상적 환원은 어느 정도 지향성을 통하여 이 세계의 자연적 태도로 바라봤던 다양한 사물들의 어떤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거기서 형상을 끄집어낼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마지막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마지막 순수 의식은 데카르트의 졸립지스무스와 같이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나홀로 떨어진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후설은 여기에서 자연적 태도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사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용을 다시 찾기 위해서 현상학적 심리학을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환원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됐고,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과 그 다음에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 이 두 가지가 이념 이후에 제1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데카르트적 성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기에까지 이 두 가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초월론적 현상학을 후설이 막 현상학적 심리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심리학적 현상학이 더 중요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 몇 권 안 읽었는데 1차자로는 정말 후서 인식론이 어떻게 보면 철학을 읽다 보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것도 거의 칸트 읽는다는 느낌이 들어.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오후 되시고요. 예도의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후설 강의였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48번째 예도의 5분 강좌 마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해 주시고 꼭 유튜브에서 좋아요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